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처음에 듣게 되면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생각만으로 원하는 현실이 펼쳐진다는데 마치 마법 같지 않나요? 그러나 현실은 다를 겁니다. 매일 심상황하고 상상도 해보고 확언을 반복해도 변화는 미미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분명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분명 책에서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답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했던 노력은 겉모습에 불과했고 진짜 핵심, 자아, 이미지, 말버릇, 감정 상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루기 어렵습니다. 끌어당김은 단순한 긍정 문장을 따라 쓰고 긍정 확언을 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아, 이미지, 말, 감정, 상상력,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정렬되어야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것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무의식이 아직 그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나의 상태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정말 크게 된다면, 아무리 반복하고 확언을 하고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이루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여러분에게 오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아 이미지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빌 고다드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상상은 현실이고 그 속 감정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 책에 나오는 가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상은 현실이고 그 속의 감정은 신성하다. 원하는 결과를 이미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현실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저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단순히 돈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담아서 상상하고 확언도 하고, 그 당시 월급이 200만 원 내외, 200만 원이 안 되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 누구나 그랬듯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나의 자아 이미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돈이 늘 붙어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과를 삶의 시작 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 책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결과에서부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과에서부터 살아가라. 지금 양자 물리학이라 여러 과학적인 배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심상화를 통해서 그 질량이 있는 물체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생긴 말인데, 실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뉘앙스를 띱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뉘앙스를 띠게 돼서 번역상에서 조금 오류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Law of Attraction이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이끌린다는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저에게 끌려오는 겁니다. 제가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어감의 차이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두 개의 행성이 중력으로 서로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리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의 태도, 말투, 시선을 갖춰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제 뇌는 새로운 기준을 다시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확언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책에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감사하다, 뭐 두 개를 합쳐서 나는 풍요롭고 감사하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처음에 100번 말하기로 해보라고 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진심이 담기지 않았지만 일단 목소리로라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기계처럼 입만 움직였고, 그런데 며칠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는 곧 풍요로운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확언을 마칠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 기분의 변화는 마치 운동 후에 샤워를 한 듯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문장의 반복이 아닙니다. 자아 이미지가 바뀌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자아 개념이 현실입니다.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아 개념이 곧 현실이다. 즉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무슨 목표를 상상할 때 나와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그 크게 느껴지는 정도가 그 목표를 이루는데 소요되는 시간,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입니다.
과거 저는 늘 돈이 부족한 사람, 늘 아껴 써야 되는 사람 등등 부족함이 익숙한 사람이라는 자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결과 현실도 그 자아에 맞춰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아 이미지를 다시 설계했고 이제는 풍요로운 사람, 그리고 우아한 사람, 자연스럽게 돈이 흐르는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삶의 선택, 행동, 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람보르기니를 타는 삶을 상상도 못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아침에 출근할 때 람보르기니를 탈 때 정말 죄송합니다만 설레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거를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과거를 다시 쓰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퇴근 때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딱 한 문장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환상이며 과거는 재작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읽었었던 말인데 그날은 왜 그런지 그 문장이 너무 와닿아서 지하철 타고 가는 약 20분 30분 동안 이 한 문장을 곱씹어보고 왔습니다. 과거 실패했던 창업, 과거 실패했던 투자, 상처받았던 기억들, 정말 단순하게는 거절당했던 경험들, 그리고 후회했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과거 기억을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업 실패했었지만 용기 내서 도전한 경험, 사업이 실패했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탄탄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아팠지만 나를 케어할 수 있는 힘을 깨달은 계기 등등 그 순간마다 저는 과거를 다시 조립해서 현재의 자아를 더욱 강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버릇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혼잣말을 하는 것은 정신심리학적, 의학적으로 혼잣말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나는 강하게 희망한다거나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나 희망한다는 거는 불확실과 의심, 이것이 필요해 라는 거는 결핍과 집착, 나 이거 할 수 없어 라는 이런 불가능의 선언 등등 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보셨겠지만 I am, 나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내가 어떤 혼잣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하루 일과 중에 우선순위에 내가 어떤 혼잣말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뭐 욕도 괜찮고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내가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때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가 혼잣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혼잣말이 나의 바로 잠재의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진짜 부정적이구나. 그것부터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감정이 담긴 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담긴 상상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동급은 바로 감정이 담긴 상상입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장면을 영화처럼 떠올리면서 직접 살아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고, 저는 차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를 타고, 지금은 296 GTS를 제일 많이 타는데 296 GTS를 타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과 웃으면서 놀러 간다거나 성공의 느낌을 물씬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모습, 그리고 상상 속에서 실제로 느껴보고,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백화점에서 발렛을 느끼는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상상해 보았고, 그때 감정을 최대한 느껴보려고 해봤습니다.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말 100점이라고 한다면 100점 중에 1이라도 느껴보시면 정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행동이 자아를 완성한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 네빌은 책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인가요? 저는 핸드폰 바탕화면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지금 누구인가요? 이거를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놨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답변을 매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느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30년 후에는 제가 10년 전에는 정말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겼던 뉴욕에 5개의 베드룸이 있는 그런 아파트 이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이 듭니다. 이제 아침에 자아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모습의 나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번 100번 말하기를 해보십시오. 뭐 나는 풍요롭고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해 보시고 일단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입에 잘 묻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100번을 꼭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감정이 담긴 상상을 앞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이룬 상태를 영화처럼 상상하는 거를 잠들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금기어를 피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희망한다, 이게 필요하다, 난 이거 못해, 이런 표현들, 내가 평상시에 하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말하지 않기를 해보십시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과거 기록을 재작성하는 습관을 해보세요. 과거 기록을 다시 생각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일의 선택이 쌓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가정하고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마침내 자아와 현실을 일치시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나는 이미 풍요롭고 감사한 사람이다. 저는 이 학원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었던 정말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담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밀려 있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실 줄 몰랐었어서 더욱더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트윈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